안녕하세요. 채경이의 잠들지 않는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입니다. 일본에서 매년 토지와 주식을 제외한 사업 소득액 1위로 알려져 있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저서를 다수 출판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앞서 읽어드린 히토리 씨의 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자신의 철학과 인생관까지 담겨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되고 난 다음을 생각하라. 저는 얼마 전에 영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한 남성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역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왔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만났을 때 당시에도 그가 시험에 막 떨어졌을 때여서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통역사라니 대단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다는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역사가 된 다음 취업할 곳은 있나? 요즘에는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귀국한 사람들은 영어로 잠꼬대를 하거나 먼저 영어로 생각한 다음 일본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만큼 통역사가 되더라도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물며 몇 번이나 시험을 치고도 떨어지는 중이라면 말이죠. 물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오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도 전부 되고 난 다음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진 모습은 멋지지만 통역사가 된 다음의 일도 제대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러자 그는 뭔가를 깨달은 듯이 시험에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완전 운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가 파할 때까지 운이 좋아, 저는 운이 좋네요.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쉽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달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일이 벌어져서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감한 일이나 거북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신의 실수를 신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간파하는 힘입니다. 당신 업무의 현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목표를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간파할 힘, 통찰력이 없는 채로 사회에 진출하면 인생은 비참한 서스펜스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통찰력을 길러주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통찰력 기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될 뿐입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통찰력 이야기는 제가 제자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잡담 삼아 이야기하던 것들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데다 특이하기까지 한 저의 제자로 들어올 만한 사람도 역시 독특한 사람들이라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일반인에게 쓸모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통찰력 이야기를 책으로 쓰거나 강연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곳저곳 어슬렁거리면서 일반인들과 잡담을 나눠보니 통찰력 이야기는 모두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통찰력 기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자기 역량만큼 가질 수 있다. 제가 늘어놓는 통찰력 이야기 중에는 역량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니코 지방의 계공 폭포에 가보면 폭포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 아래에서 컵 하나 들고 물을 떠봤자 많아야 한 컵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아봤자 물 한 컵입니다. 계공 폭포는 떨어지는 물의 수압이 굉장합니다. 그러니 컵에 찰랑찰랑 찰 만큼 물을 제대로 받는 것도 의외로 어렵습니다. 요령껏 하면 어떻게든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돈을 가지는 것, 가진 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제각기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역량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돈은 자신의 역량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거액의 돈을 벌어놓고 사망했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혼자나마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받은 아내는 정말 행복하겠지요. 다만 문제는 그 50억은 남편의 역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50억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했기에 남편이 어떤 고생을 하고 돈을 벌어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자녀들이 이렇고 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혹은 새로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든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렇지 않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돈을 건네주고 맙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금에 기대어서 시작하는 사업은 잘 되지 않지요. 30억을 줬다면 이제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0억은 없어졌지만 아직 20억이 있어. 하지만 아내에게 20억을 보유할 역량이 없다면 이 또한 다시 줄어들어 버리고 맙니다. 아내의 역량이 1000만밖에 가질 수 없는 수준이라면 남편이 남겨준 50억은 순식간에 100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돈은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어집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역량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히토리씨, 어떻게 하면 역량이 커질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돈에게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아는 순간 역량이 약간 커집니다. 표적이 되는 방법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알면 역량이 더욱 커집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나야 나 라는 말이 들렸다면 이건 노인들에게 나야 나 라고 말한 뒤 노인이 손자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후부터 손자나 자녀 행세를 하며 사고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의 유형이지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는 전화가 걸려와도 누구 하면서 되묻는다던가 하세요. 정신만 차리면 상대가 자신의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커진 거죠. 그러니 정말로 그저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선에 강하려면 악에 강해야 한다. 저는 예전부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선에 강하려면 악에 강해야 합니다. 악에 강하다는 말은 악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악인이라 생각하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악에 약하면 앞서 설명한 결혼, 사기 등 많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빼앗기는 것으로 결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돈을 가로채서 다시 나쁜 일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깐 양손을 짝 하고 부딪혀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 중 어느 쪽에서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부딪혀서 소리가 난 것이지요. 한쪽이라도 손이 없었다면 짝 하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범죄라는 소리는 방금 양손을 짝 마주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속은 쪽은 피해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가로챈다는 행위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속지 않으면 악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속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속이지 않는 당신은 훌륭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악에 강해진다면 더욱 멋질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 강해지고 통찰력을 키워서 악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꾼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쪽도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문 집안이라는 말에 약한 사람은 집안 이름을 꺼내면 믿어버립니다. 인류 대학이나 인류 기업, 엘리트에 약한 사람은 그런 것에 눈이 멀면 바로 돈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한없이 돈을 바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투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등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좋다는 뜻은 은행 금리가 저렴하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째서 어중이 떠중이에게 돈을 맡겨주세요, 투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은행 금리가 싸다면 투자 제의를 하지 말고 은행에서 빌리면 좋을 텐데요. 그 편이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은행 대출을 받지 않는다. 만일 은행이 빌려주지 않는다면 사업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토지든 소나 참치 양식이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사기가 있지만 형태야 어찌됐든 간에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다입니다. 게다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당신에게만 해주는 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딱히 여기서만 하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다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다면 속내를 제대로 간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사기를 당했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은행보다 훨씬 좋은 금리로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만엔만 투자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한 달에 10만엔이라는 금리가 붙는다 치면 처음에는 지급해줍니다. 아니, 주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월 10만엔씩 지급하는 금액은 처음에 당신이 투자한 100만엔에서 빼낸 돈이니 사실은 돌려주고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월 10만엔씩 벌고 있다고 착각해서 욕심이 불끈 생겨나 1000만엔을 내면 월 100만엔은 받겠지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금이든 뭐든 전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을 본 주변 사람들도 함께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한동안 흐른 후 회사에 전화를 하니 어찌된 일일까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 처음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통찰력을 단단히 키우십시오. 다만 다가오는 악의, 사기 등 법률에 위반하는 종류라면 아직 파악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경찰이 잡아주기라도 하니까요. 좋죠. 세상에는 법적으로 악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은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이라는 파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잘 모르면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어야 하나 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저는 참 운이 좋은가 봅니다. 감사합니다.